LG화학의 배터리 분할은 부실한 상법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상법을 바꿔야 한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물적 분할하기로 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투자자들은 배터리를 보고 LG화학 주식을 샀는데 정작 배터리 주식은 갖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분사한 것과 같다. 빅히트 주식을 샀는데 BTS를 분사한 것과 같다는 표현을 쓰면서 LG그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주주가 무시되는 이런 결정은 부실한 상법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374조에 의한 주식 매수 청구권 범위에 물적 분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의 물적 분할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 확충입니다. 둘째,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입니다. 현재 LG그룹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수혈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LG화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도 LG화학에는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차입은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법입니다. 둘째,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LG는 LG화학의 지분이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건 주주 배정 유상증자든 간에 LG그룹이 LG화학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G그룹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LG그룹에 과중한 재무부담이 가해집니다. LG그룹은 자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분할을 결정한 것인데 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분할에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만약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인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LG화학이 주주 구성의 변화 없이 두 개의 회사로 쪼개지므로 LG그룹은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30%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할 후 유상증자를 한다면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증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LG그룹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택한 것입니다. 물적 분할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므로 LG그룹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배력 유지에 문제가 없고 IPO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도 끌어들이고 지배력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LG그룹은 물적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에 대해 생각을 했겠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에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LG그룹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상법 374조의 영향이 큽니다. 상법 374조의 2항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374조에서는 영업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영업의 임대,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시피 물적 분할은 주식 매수 청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고 영업의 양수 양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물적 분할로 회사는 큰 이익을 보고 반대로 일반 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물적 분할 역시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적 분할에 대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다면 LG화학이 이런 결정을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는 이유는 일반 주주가 회사의 결정에 피해를 보는 경우 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회사에 주식을 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적 분할은 실제로 회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도록 상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4년 11월 상섬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합병이 승인되었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이 계약서상의 한도를 초과해 합병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수 청구권이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일반 주주들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회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나서서 상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다시는 이렇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